네, 안녕하세요. 저 연구전부 김현미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연구지원부에 대해서 약간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구지원부에도 지금 여러 가지 코어 패실리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실험관리 파트와 방사선 파트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보시는 내용과 같고요. 연구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저희 코어 팩실리티 중에 실험관리 파트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실험하시면서 이제 LMO 실험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과 연구실 안전관리 실험 폐기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사선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지원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ABMRC와 그리고 임상의학 연구센터 그리고 의대에도 일부 공간을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장비와 시설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문 코어 패실리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앞서 들으셨던 여러 가지 코어 패실리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각 코어 패실리티에는 이제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지원부는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소속된 연세 200명 연구원의 한 부서이고요. 그 연구지원 부장님과 차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7가지 코어 패실리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5가지의 코어 패실리티는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요. 저는 이제 실험관리 파트와 방사선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7가지 코어 패실리티는 이제 에비슨과 임상의 연구센터에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실험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공용 장비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본 실험 장비를 구비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구비하시기 어려운 고가 장비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또한 장비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수리라던가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도 저희가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실험관리 파트 내부에는 이제 아시는 분은 좀 많이 이용하시고 계신데요. 슬라이드 스캐너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슬라이드 스캐너 서비스는 홀 슬라이드 스캐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율은 200배와 400배를 제공하고 있고요. 브라이트 필드만 스캔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아페리오 AP2 장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신청서와 샘플 그리고 반드시 포맷한 USB나 외장 하드를 제출하셔야지만 이용 가능하신데 말씀드린 대로 이 서비스는 이제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지원부 내부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기 힘든 대형 장비라던가 일반적으로 쓰시기 좀 어려운 장비들을 계정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시도록 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통 이제 CO2 인큐베이터라던가 LN2 탱크 그리고 디프리저를 계정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한 개인적으로도 갖고 계시는 장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개인 장비들을 개인 공간에 보유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을 저희 연구지원부 공용 공간에 반입을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고 있는데 가능한 장비는 CO2 인큐베이터와 BSC 그리고 디프리저, LN2 탱크가 있고요. 이 외에 다른 장비가 만약에 좀 갖고 계시기 힘드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연구지원부를 연락을 주시면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용 장비와 이제 이 개인 장비를 반입하실 경우에는 각각 이제 수가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요즘 조금 힘든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많은 연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용 장비를 배정해 드리거나 또는 이런 개인 장비를 반입할 때 공간을 저희가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모든 공간이 풀로 차 있는 상태라서 조금 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저희가 웬만하면은 신진 연구자분들 위주로 조금이라도 배정을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장기 반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 중인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용 장비로 이제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장비 자체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물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트 스핀 같은 경우에 클립이 필요하실 거고요. 또는 각종 센트리퓨지에도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젠틀맥스 아까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부 히터 같은 경우
그리고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냥 쓰시기도 하지만 60배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오일 렌즈이기 때문에 오일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머전 오일 또는 각종 저희 장비를 이용하시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qPCR, qRT-PCR 이외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이 모든 대부분의 물품을 이제 대여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 아이스나 LN2 또는 패시압 등을 또 판매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말씀드렸던 이제 공용 장비 사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공용 장비는 기본적으로 기록부를 작성하셔서 네,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예약, 사용, 취소 모두 기록부를 통해서 네,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록부 작성이 조금 중요한 이유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 장비를 수리를 하고 또는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교체 구매를 해야 되는 근거 자료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록부 작성을 조금 해주십사고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장비를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끝나고 나신 후에는 깨끗하게 클리닝을 해주시고 뒷정리까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장비에 사용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부과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실험 기록부를 이용하셔가지고 사용 기록부를 보시면서 네, 좀 장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시면 그냥 이렇게 가지 마시고 연구지원부로 좀 연락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된 공지사항은 저희가 기록부에도 이제 쓰지만 홈페이지나 게시판에도 이제 많이 올리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한 주요 공용 장비는 뭐 많이 아실 거예요. BSC CO2 인큐베이터 그리고 뭐 과학 현미경 이외에도 다양한 형광 현미경과 스테레오 현미경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웨스턴 블러드 이미지 어널라이저라고 해서 어렵게 말을 썼지만 사실 현상기라던가 아니면은 선생님들 주로 쓰신 IQ800 그리고 라스 이 장비들을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 발광, 흡광 각각 모두 가능한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기도 있고요. 또한 보시면은 직접 조직을 섹션하실 수 있는 크라이오스탯과 마이크로톰 그리고 PCR도 좀 다양하게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시는 단순히 증폭시키는 네, PCR 머신과 그리고 리얼타임 PCR도 갖고 있지만 저희가 DDPCR이라고 해서 요즘 제3세대 PCR을 좀 각광받고 있는 DDPCR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장비들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되게 잘 올려놨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저희 연구지원부로 지금 도입된 장비들이 꽤 많은데, 이제 2019년부터 해서 한 4년간 약 20가지 정도, 20여 정도의 장비를 저희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유전체 센터, 유세포 분석실과 이미징 센터에서 관련된 장비들은 이제 소개를 받아 보셨을 거고, 그 외의 장비들을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이제 2019년도에 도입된 장비로 엠비전이라고 되어 있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멀티모드 플레이트 리더라고 하고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네, 보시는 그림의 장비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일반적인 그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가 싱글 타입이었다면, 예를 들면 형광, 흡광, 발광을 각각 한 가지씩만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였다면, 요 엠비전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의 그 기능을 모두 이 한 장비 안에서 가능하고요. 아마 이 외에도 드럭 디스커버리에 많이 이용될 수 있는 HTS 장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용이 많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알파 스크린이라던가 프레드 어세이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페레타 같은 경우는 네, 보시는 장비는 오페레타인 장비고요. 이 오페레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를 이미징하는 자동 형광 현미경 장치예요. 근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37도씨 조건을 유지해주고 CO2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시간으로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네,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장비는 또 컴포컬 타입이기 때문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 오디세이이고요. 오디세이 장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웨스턴 블러팅을 이미징하는 장비와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다른 점은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레드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그 웨스턴 블러팅 하실 때는 케미룰루미네센스를 이용하실 거예요. 근데 이 장비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그런 방식에서 조금 변경된 IR 다이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장비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가 좀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한 블럿 안에서 그 강한 시그널과 약한 시그널을 한 밴드 안에서 세츄레이션 없이 디텍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민감도가 높은 그런 이미지를 도출하고 싶으실 때 이 장비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XFE96에 대해서 젠트맥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젠트맥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이제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 장비를 이용하시면 이제 조직에서 싱글셀 분리가 가능하고 또는 토니케이터 역할도 가능합니다. 또 이 장비는 이제 8개의 튜브를 이제 장착할 수가 있고요. 이 튜브별로 각각 다른 프로그래밍을 운영하실 수 있어서 다른 사용자와 다른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 장비를 이용해서 사용 가능하신 장비예요. 그 다음으로는 XFE96이라는 장비고요. 아마 임상에는 XFE24라고 아마 장비가 있을 거예요. 이 장비는 이제 96일 플레이트를 이용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를 이용하시면 살아있는 세포에서의 그 펑셔널한 메타볼릭 데이터를 좀 실시간으로 측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요한 세포 내에서 대사 경로인 그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랑 그리고 글라폴리시스를 96의 플레이트 안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드럭에 관련된 실험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장비가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엑소뷰라는 장비고요. 이 장비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샘플 내에 있는 엑소존만 선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신데 이 장비를 이용하실 때는 대신 이제 마이크로 칩을 좀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칩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엑소존만 좀 분석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지금 임상에 있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나노사이트 역시 임상에 보유한 장비인데 이 나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나노파티클의 사이즈와 농도를 이제 메저링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나노파티클의 입자 크기를 좀 측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약물 전달 시스템에 가능한 장비입니다. 근데 이 장비와 연계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도입된 장비인데 이그나이트라고 하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서서 나노파티클의 그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였다면 이 장비는 그 나노파티클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siRNA라던가 mRNA 또는 플라스미드 같은 물질들을 리피드 등의 캐리어 물질들과 혼합을 해서 나노파티클로 이렇게 생성해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장비이기 때문에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 장비 말고도 각 코어에서는 다양한 장비를 도입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LMO 기관이에요. 그래서 LMO 관련된 시설 승인을 연구지원부 자체적으로 받았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별도의 승인 없이 LMO 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다만 지금 보시는 이 ABMS 임상연구센터에 있는 이 시설 승인 번호는 모든 층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각 층에서도 해당하는 실험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실험실이 이게 가능한 실험실인지는 연구지원부로 문의를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MO를 이용한 실험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험 연구용 등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 취급 관리 도장을 반드시 작성하시고 보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연구실 안전관리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실험하시면서 시약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 시약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MSDS를 구비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각 연구실마다 일당 점검표를 작성하고 비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그 실험 물질이 뭐 약간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이제 특정 지역에 37종의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은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도 반드시 작성하시고 비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모르시겠으면 연구지원부로 문의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특별관리물질 포함해서 아마 유독성 시약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시약 그 표면에 보면은 이제 X 표시도 있고 아마 해골 표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좀 보셔서 가능하면은 그런 시약들을 분리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각 층마다 아마 이제 ABS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방폭 캐비넷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알코올 같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 여기에 보관해 주시면 되고 대기시약장이라고 해서 자일렌이라던가 이제 그런 유독성 가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약은 대기시약장에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 실험 물질을 실험하실 때에는 반드시 퓨모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가끔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각층에 있는 보호구함에서 스패게티를 이용하셔서 네, 적절히 처리를 하시거나 또는 샤워기와 아이워셔기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화재에도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좀 쓰기 편하게 각종 소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형 소화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도 있고 또 소화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위치를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실험하시고 나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폐기물을 그냥 여기 보이시는 일반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분리해서 좀 버려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말통이라던가 유독성 시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폐시약 처리 작업 의뢰서를 작성하셔서 연구지원부의 확인을 받으신 후에 직접 폐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절대로 이런 일반 쓰레기라던가 아니면 뭐 싱크대에 폐기하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원내는 자체적으로 지금 싱크대에 있는 수질 검사 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을 이용하실 때에는 생물학적 활성을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오염 폐기물로 매일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가끔씩 시린지 니들이라든가 블레이드를 쓰실 때가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손상사 폐기물을 박스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어 팩실리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방사선 동위원소라든가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실 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실험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 방사선 실험실을 이용하시려면은 별도 이제 교육을 반드시 받으신 후에 개인 선량계를 장착하신 후에 이 실험실을 사용 가능하시고요. 저희 방사선 실험실에는 감마 카운터와 감마 조사기 그리고 베타 카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제 방사선 안전관리팀에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어 팩실리티를 포함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저희 연구지원부 홈페이지에 있고요. 이 홈페이지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에서 연세의생명 연구원으로 검색하시면 네, 모두 보실 수 있는 네,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지사항도 여기에 많이 올리고 있고요. 각종 네, 코어 팩실리티의 예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세미나 내용도 네, 여기 세미나 부분에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 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